아,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대통령한테 형사 소추를 면제해주면서도 내란과 외환은 빼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막 여러 가지 죄가 있어. 막 사기도 있을 거고 막 중대범죄 이런 것도 있잖아요. 방화, 막 살인 엄청 많은데 그 모든 범죄 이외에 가장 위에 있는 게 내란이에요. 형사법상으로 내란이에요. 그러니까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놨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말하자면요. 여러분 그 강호순, 정남규 이런 애들 있죠. 연쇄살인범. 연쇄살인범. 그보다 훨씬 중요한 사건이에요. 법리적으로. 장재훈은 형량으로 어떤가요? 봐도 그렇죠. 준강강하는 장재훈은 어떤가요? 이게 법정형만으로 보면은 사실 이제 뭐 살인죄라고 하더라도 5년 이상의 징역, 그러니까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 강간죄도 마찬가지로. 근데 내란 우두머리죄는 유기징역이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사형 아닌 무기징역 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밟지 않찬 흉악범이 거리에 불린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중요한 사건 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도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한번 봐봐요. 계엄 때 국회 진입 수방사 수개월 전 헌재 국회 되면 미리 확보해놨다. 요게 이제 김규 변호사가 설명을 해줄 건데 우발적으로 한 범행과 계획적으로 한 범행은 형량이 달라. 너무너무 다르죠. 이게 지금 굉장히 계획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살인범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잡히면 잡히자마자 하는 말이 그거였잖아요. 계획한 거 아니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다. 이 소리를 하잖아요. 욱해서 저질렀다 네. 이렇게 하잖아요. 소위 말하면 과실이 들어가면 싸게 먹혀. 이게 계획적이고 뭔가 이런 냄새가 나고 뭐 2명 이상이 하고 무기를 들고 하면 계속 그죠. 지금 추가되는 거잖아요. 윤석열도 그런 변명을 지금 막 비슷하게 막 하고 있습니다. 막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데 이거는 몇 달 거의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혼자 머릿속에 있었던 게 아니라 김용현이나 기타 등등의 그 내란 공범들 주요 임무 종사자들을 통해서 차곡차곡 내란을 준비해 왔던 건데 어제 국회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정동영 의원이 묻습니다. 뉴스데스크 주조정실과 부조를 다 정찰했습니까? 그러니까 예. 주조정실이 차단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바로 방송이 중단됩니다. 실제로 단전 단수를 하려고 했던 계획이 지금 수방사의 지금 그 공문 한번 비교해서 나와요. MBC에 보낸 수방사 1경비단 공문이 평상시 때 시찰 공문과는 완전 달랐다는 거예요. MBC 한겨레 경향 여론조사꽃 또 뭐가 있었지? 단전 단수하려고 했던 것 아마 JTBC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 어쨌건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했다는 것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했어요. 내란을 일으켰어. 언론이 막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지랄지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판적으로 쓸 언론들은 다 전기 내려버려. 뭐 저거 흉악범 아니야? 그러니까 저걸 그 군대에서도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군대 지휘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오염되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뭐 이진우 사령관을 비롯해서 많은 사령관들이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아직까지 내란에 협조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곽정곤 사령관처럼 이렇게 뭐 그 부하들을 위해서 탄원서 보내고 계속 자기 그 증언 유지하는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아직도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 특히 살인을 계획했느냐 아니면 우발적이었냐에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러한 모든 작업이 작년 4월 총선 직후에 지금 진행됐다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거죠. 계획적이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윤석열 파면은 당연한 건데 드러날수록 보면은 진짜 흉악범 맞습니다. 그리고 무섭죠. 예. 왜냐면요 이런 게 있어. 일 개인이 강호순이가 연쇄살인해서 막 수십 명을 죽이는 것은요 이자만 잡아놓으면 끝나는 행위거든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일개 윤석열 김건희 남편일 수도 있지만 국가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거든요. 요것이 불법적으로 막 움직여가지고 국가를 마비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어쩌면 내란이라 왜 가장 위에 있는 범죄가 되는 거냐면
이 나라 민주공화국이 유지가 안 되는 상태로 간다는 건데 그중에 중요한 게 나왔잖아요.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요. 난 저자를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깨끗이 인정하면 되거든요. 나 영구 집권하고 싶었다. 저 중재를 내려주시고 나머지 부하들은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얼마나 멋있겠어. 그럴 인간은 아니잖아요. 그럴 정도의 양심이 있었으면 이런 짓을 애초에 벌이지 않았겠죠. 내가 한 말이 비문이었구나. 아니 그리고 유능했던 같은 거예요. 유능했던. 마음이 좀. 티끌. 자, 그리고 비화폰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저거 계속 의심해 보는 게 비화폰이 군대에서 쓰는 비화폰이 있고 용산 대통령실 그 위주로 돌리는 비화폰이 있고 이런데 대통령실이 김용현을 통해서 노상훈한테 비화폰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요. 지금 언론사 단전 단수는 다른 영역이고요. 노상훈을 통해서 정치인들 체포 수거해서 사살하거나 폭파시키거나 하라는 이걸 내린 게 노상훈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윤석열의 생각이 노상훈한테 그대로 투영된 거거든요. 예. 이 지점이 난 진짜 흉악범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싹 다 정리해. 어. 이참에 다 잡아들여. 그 말 속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죠. 싹 다 정리하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지우라는 것 뜻이죠. 그게 실제로 보면은 체포하려고 한 건 사실이잖아요. 방첩사 네, 통해서 체포조를 보냈고 구금 시설을 수방사나 이런 데 마련을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노상원 같은 경우에 근데 사실 구금 시설에 이렇게 보내는 것도 그냥 뭐 일반적인 국회의원이나 이런 지체가 있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보내는 거지. 이게 뭐 저 같은 사람들은 노상원 그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뭐 철원인지 그냥- 어딘지 뭐 이런데 그냥 그저 싹둑싹둑 하는 거. 찍어서 예, 거기 가가지고 무슨 일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거요. 제가 봤을 땐 그래. 이런 상황에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내용이 하도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다 기억들 못 하시겠지만 핵심은 반대하는 사람들 싹 잡아서 죽이고 전 국민 출국 금지하고 나중에 그 선관위 부정선거가 없는 걸 알면서도 부정선거가 있다고 조작을 해서 국회 해산시키고 임명직 국회의원 만들고 그래서 개헌해서 삼선 집권하고 내가 그때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 마누라한테 정권 물려주고 이거 아니야. 통일 대통령 만들고. 전쟁도 하고 저 그냥 네. 나이열이 마누라랑 결혼하면 그런 거요. 내가 죽을 때까지 안전보장 받고 싶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제일 나쁜 년이에요. 예. 김건희가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오빠 북한 사줘. 북한 사줘 하면 사줄 텐데 왜 그 말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갑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거 문상호 이야기도 지금 검찰 발 조서로 나오고 있거든요. 계엄 선포됐으니까 모든 건 합법이다. 고문도 준비. 이게 문제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 키워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윤석열이가 만약에 파면이 안 되면 윤석열이는 다시 계엄을 할 건데 이 계엄 윤석열의 계엄을 정상적 뇌구조로 생각하면 이해 못해요. 나중에 합법으로 만들면 돼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다시 나와가지고 봐, 야야, 나 탄핵 기각됐어. 군인들, 그럼 자기가 군통수권자가 다시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군인들 막 임명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무조건 잡아들이고 죽여. 국무회의는 얘가 그랬잖아. 저 제1 부속실장이 가라로 만들어갖고 지금 하나 더 끼워놓은 게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합법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사후에. 얘가 이런 거야. 계엄이 선포됐으니까 모든 건 합법이라는 저 멘탈이 윤석열의 대가리에 나온 거야. 야, 계엄 선포됐으니까 다 합법이야. 계엄 선포 자체가 불법인데 이게 독수독거 아니야. 불법으로 계엄 선포인데 어떻게 합법이 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걸 합법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또 무엇보다 그 연쇄살인범들이 살인을 하면서 점점 그 자기가 실패했던 것들을 보완하면서 그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살인 기술이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번에 그 12.3 내란을 실패한 걸 자기가 인지했기 때문에 다시 만약에 나와서 탄핵이 안 된다면 더욱더 잔인하게 그 보충할 점을 보충해서 싹쓸이할 겁니다. 저 얘가 말을- 방송 확인했나 저게 모든 건 합법이다 저 말을 전화로 노상원이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상원부터 이렇게 윤석열, 노상원, 김용현 모든 인간들의 공통점이 저 문상호가 말이에요. 음. 노상원 하수인. 아 그래요? 문상호. 그러니까 전직 현직 지위를 받는 현직. 예, 전사인 그러니까 것 같네. 그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법을 중심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건데 계엄을 했기 때문에 모든 건 합법이다. 그때부터는 대통령이 왕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맞죠, 있는 맞죠.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네. 살인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저거 보면 제가 섬뜩했던 게 그 윤석열이나 뭐 그 밑에 사람들이나 유튜브를 많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극우 유튜브. 거기에 보면 많이 나오는 문구가 제가 그쪽 집회에서 보는 게 있어요. 그 빨갱이는 죽여도 돼. 아, 예. 예. 그거 뭐 사람 목숨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하고 굉장히 섬뜩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 똑같아요, 저게. 저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그림은 선관위 직원들 잡아다가 고문 용도로 쓰는 도구인데요. 가운데 위에 있는 게 저 안대예요. 묶는 포승용으로 쓰는 뭐 줄도 있고 니뽀 저거는 그 저 사람들이 예상하기에 손톱 뽑는 용도로 쓴다고 그러고 그 야구방망이 있죠. 다음에 저 케이블 타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 거 저게 제 아리송한데 저거 추정컨대 저거 손가락 자르는 용도라고 네. 고문할 때 야 너 부정선거했다고 불어. 이런 미친놈들이 지금 공직을 맡았던 거예요. 현직으로 윤석열 포함 김용현 다음에 저 문상호 저런 애들. 나 참. 자 그리고요. 윤석열이가 어찌어찌 빠져나간 가능성은 없지만 빠져나간다고 칩시다. 내란죄는 무섭게도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언젠가는 처벌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최대한 빠른 처벌을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 처벌이 이제 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형 집행까지 그럼요. 신속하게 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집회에 올라가면은 구호를 뭐 파면하라 이런 거 안 합니다. 윤석열 사형, 사용하라. 그렇죠. 윤석열 사형. 해병대들이 그 하잖아요. 윤석열을 참수하라. 좋다. 참수가 목을 벤다는 뜻이죠. 네, 근데 예, 그거는 그러면 농업용 비닐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참수 작전에서 따온 거예요. 아, 그렇죠. 군대에서 맨날 이제 뭐 북한에 대해서 뭐 할 때 참수 작전 하니까 저희 똑같이 하겠다 윤석열에 네. 대해서. 아무튼 지금 발치 차지하는 윤석열이 지금 풀려 나왔는데 왜 요즘 윤석열은 조용할까와 포함해가지고 탄핵 심판 이야기로 한번 가볼 텐데요. 자 잠깐만요. 언제나 해피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1. 집회 참여하기 2. 헌재의 수시로 파면 촉구 글 올리기 3. 최상목 10만 국민 고발 서명하기 4. 민주당에 대한 비판 멈추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 유튜브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하기 한뜻으로 연대하기 5. 가족 지인들에게 이를 실천하도록 전파하기. 저는 지금 안국역 갑니다. 새날TV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이야 언제나 해피님 감사합니다. 영세니님 탄핵 후에도 60일 내내 선거가 없을 수 있다고 모 언론에 자꾸 거론되는데 안 그래도 미치겠는데 정말 그럴 수 있는 건가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걱정 절대 안 하셔도 돼요. 우려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네. 그러니까 가장 큰 깔딱고개가 윤석열 파면이에요. 그러니까 뭐 찌라시로 뭐 증권가 찌라시로 돌았다. 증권가에 그런 찌라시 안 돌았고요. 뭐 5대 3인이 어쩌니 이런 루머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쪽의 루머가 아니라 저쪽에서 불안해서 만든 루머니까 거기에 흔들리실 필요가 걱정하지 없습니다. 마십시오. 예. 온갖 가짜 뉴스가 지금 다 돌고 네. 있어가지고 뭐 물론 그렇다고 저희가 방심을 하면 안 되고 끝까지 저희는 파면되는 그 순간까지 결집하고 단일 대우로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진짜 걱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 스스로 세뇌하고 한번 생각해봤어요. 나는 국민의힘이다. 그러니까 가능해요? 국민의힘이다. 검찰이다. 이렇게 세뇌라고 생각을 해봐서 저쪽 주장을 다 이게 맞다고 쳐도 안 돼요. 그래도 탄핵기각 결정문은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설령 저쪽 말대로 뭐 위법 수집 증거나 증거 능력 그 수사기관은 경찰 검찰에서 한 거 다 없다 쳐요. 예, 그리고 뭐 저기 뭐 내란죄를 뭐 뺐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래가지고 뭐 이게 심판 대상에 내란죄가 안 남아져 있어. 그거 다 맞다고 쳐요. 그래도 남는 것은 계엄 선포를 한 거 남고요. 국회에 군대 보낸 거 남고요. 포고령 위법적인 네, 포고령 한 거 남거든요. 이 세 개만 갖고도 탄핵 충분히 그렇죠. 인용되고도 네. 남습니다. 거기다가 조금만 좀 막을 수가 시적인 없어요. 시각에서 이거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민주주의라는 정치 시스템이 그 상처 입었을 때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 대한민국이 이번에 실패하잖아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한테 등을 돌릴 겁니다. 네. 자, 그 댓글에 대한 코멘트가 너무 길었고요. 주제를 넘기겠습니다.